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3학년도 기출문제 25번 문항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항을 보시면 플린 효과, 칵테일 파티 효과, 자동화, 이중 처리, 청킹 이렇게 우리 인지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플린 효과를 제외하면 이 칵테일 파티나 자동화, 청킹 이런 것들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이제 인간의 정보 처리 이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정보 처리 이론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기초해서 인간의 인지 과정, 즉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장하고 인출하는지 그 과정을 밝힌 이론이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컴퓨터가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저장하고 어떻게 인출해내고 이렇게 그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그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컴퓨터의 어떤 그 정보 처리 절차.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뇌도 컴퓨터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인 건 감각기관이에요. 오감이죠.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해서 사회 우리 밖에 존재하는 외부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받아들인 정보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밝힌 이론이 바로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애킨슨과 이제 그 다학자들이 어떻게 밝혀내었는데요. 즉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인간은 그 투입된 정보가 감각 기억 그리고 그 감각 기억이 작업 기억을 거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게 된다. 이런 순서로 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웬만하면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쭉 오랫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필요 상황에 따라서 이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가 인출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각 기억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주의와 지각을 통해서 주의를 하고 그 정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보들에서 지각 활동을 통해서 정보들이 작업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작업 기억은 마치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작업대. 작업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 받아들인 정보와 내 기억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하면서 잠시 머무르고 그리고 내가 이걸 꼭 기억해야겠다 싶으면 이제 그 유의미한 부호화 전략을 통해서 장기 기억 속으로 이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컴퓨터가 정보를 입력, 저장, 인출해내듯 인간도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인출해낸다. 학습자는 머릿속에서 내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학습자는 투입된 정보와 내부의 기존 정보를 연합하여 정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학습이란 외부의 환경의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기존 정보와 연합하여 인지의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 결국 정보 처리 이론도 제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지주의 그 시대 때 나온 그 배경 안에서 패러다임 안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감각 기억, 작업 기억, 장기 기억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감각 기억에서 작업 기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지적 절차가 일어나냐 바로 주의와 지각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이 주의 지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 이 작업 기억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지적 작용이 무엇이냐 거기서 작동, 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기억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인 정보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장기 기억 속에 저장시켜야겠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내용이라면 이제 이게 작업 기억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과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 이 작업 기억 속에서는 이 끊임없이 이 내용들을 해석하고 이제 잠시 동안 머릿속에 기억이 남기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판단하실 건데 여러분 어차피 시험을 치셔야 되니까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다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을 하셔야겠죠. 우리 인출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을 써서든 장기 기억 속에 넣을 거예요. 이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론들 맞죠? 그러면 장기 기억 작업 기억 속에서 장기 기억 속으로 넘어갈 때 유의미한 부화 전략이 일어납니다. 정교와 심상한 조직화 맥락과 이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 정보들이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플린 효과랑 이제 칵테일 파티 효과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플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지적 수준 IQ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올라간다는 게 바로 플린 효과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1987년에 IQ 조사를 한 거, 1997년에 한 거, 2007년에 한 거, 2017년에 한 거,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지적 평균 IQ가 뭐 예를 들면 몇 점, 3점씩 혹은 5점씩, 10점씩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플린 효과라고 합니다. 인간 전체적인 지적 수준이 늘어난다는 거죠. 뭐 이런 플린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뭐 정확히 밝혀진 것들은 아니지만 이제 융합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다 작용한다고 보는데 가장 1차적인 이 플린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바로 조기 교육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정보들을 빠르게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게끔 한 조기 교육의 영향으로 이제 증가된다. 혹은 역량 섭취의 증가, 교육의 확대, 그리고 IQ 테스트의 반복 효과, 질병의 감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현재 이제 플린 효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일반 인간의 IQ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또 IQ가 이제 줄어드는 추세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왜냐면 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학설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적 수준이 높은 여자 혹은 지적 수준이 높은 남자가 있는데 특히 지적 수준이 높은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확률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고 또 아이들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런 매체들이 사고방식을 이제 어느 수준에 딱 머물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뭐 그런 효과로 이제 IQ가 또 점점 감소하는 효과가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린 효과는 어쨌든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칵테일 파티 효과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가 뭐 술집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매우 시끄럽잖아요. 근데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그 청각적인 정보들이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 뭐 음악 소리라고 하든지 다른 테이블의 소리라고 하든지 근데 우리는 그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정확히 우리가 듣고 싶은 정보를 선별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이렇게 자극이 많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자극에 주의를 집중시켜서 기울여서 그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딱 그 주의 집중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인지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죠. 이런 칵테일 파티 효과도 이제 항공 관제사들에 대한 실험에서 그거를 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면 옛날에는 항공 관제사들은 이제 항공 그 관제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행기의 조종사가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확성기로 이렇게 정보를 들었던 거예요. 확성기에서 뭐 A 비행기에서 오는 메시지, B에서 오는 메시지, C에서 오는 메시지를 막 무수히 많은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특히 관제사들은 그 많은 비행기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지를 딱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그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던 하나의 이론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감각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감각기억에서 작업기억, 작업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어떻게 요소들이 이동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통제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그러니까 나의 기억과 사고를 그 통제한 걸 초인지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정보가 처리가 된다는 거죠.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정보가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정보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우리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융화시킨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 2초 동안 모든 자극이 머물러요. 내가 딱 보는 순간 이 시각 속에서 1초 동안 이 사진 찍듯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일단 잠시 이 감각 기억 속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 주의를 기울인 요소에 대해서 지각은 뭐냐면 내가 해석을 한다는 거 어느 정도 이게 무엇이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더 내가 좀 명확히 이걸 이해해야 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 내용이 작업 기억 속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작업 기억 안에는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요소와 받아들인 정보가 합쳐진 작업대와 마찬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이 정보에 대한 해석과 일시적인 저장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작업대는 크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업대가 무한정 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작업 기억도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20초 정도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외울 수 있는 암기할 수 있는 수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뭐 최대 9개에서 한 뭐 5개 정도까지
머릿속에 잠시 저장을 해둘 수 있다. 근데 이 작업 기억속에서 내가 장기 기억 속으로 옮기고 싶다면 어떻게 부호화 전략을 써서 장기 기억 속으로 인출시킨다. 그리고 이 나의 이 모든 작업 기억, 주의, 지각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조절하는 걸 메타인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타인지가 나올 확률이 솔직히 말해서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순서를 정해보라고 한다면 전 메타인지 1순위, 근데 작업기억 2순위, 그 다음에 주의지각 3순위, 감각기억 4순위, 장기기억 5순위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장기기억도 중요하긴 하지만 장기기억은 뭐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고 제 용량 제한이 크다. 그리고 뭐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종류가 뭐뭐뭐다 이거밖에 없어요. 선언적 지식, 절차적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밖에 없지만 메타인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일단 중요도가 매우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지를 통제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상위 인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고, 그 다음에 현재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메타인지, 시간이 없으시다면 메타인지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작업기억 꼭 정확히 보시고, 그 다음에 주의지각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감각기억과 장기기억도 기억하시고, 도저히 시간이 없다고 하면 메타인지랑 작업기억, 주의지각 이 4개는 그래도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망각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망각과 인출 이것도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 위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기억에서 주의 지각을 거쳐서 작업기억으로 가고, 작업기억에서 유의미한 부호화 전략을 통해서 장기기억수로 저장이 되고, 이 모든 걸 통제하는 걸 메타인지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요소는 제가 표시해 놓겠습니다. 표시해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